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해 볼 내용은 얼리어스, 그러니까 얼리어스라는 지정자, 경계 지정자고요. 경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얘를 이제 사용할 때 스택과 힙에서 어떤 식으로 얼리어스 경계를 잡아서 해주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얼리어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시 메모리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 변수의 패딩, 구조체 패딩이 다 이제 경계를 맞추기 위한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경계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어스가 뭐냐면은 이 안에 이제 경계 바이트, 어느 경계에 설지 이에 n승 값을 넣어주면은 그 경계에 세워줍니다. 이 경계에 세워준다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32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주소값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32로 나누어 떨어지는 주소를 시작 주소로 잡아줍니다. 32의 경계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 변수를. 그래서 스택과 힙에 이제 얼리어스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얼리어스 지정자로 스택 같은 경우는 얼리어스 지정자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힙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드릴 얼리어드 말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지정할 때 이제 얼리어스 지정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변수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얼리어스 int a는 0 이렇게 64 하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64의 경계에 서게 돼요. 즉 얘가 어떤 주소값을 가지든 이거를 해서 찍어보면은 얘는 항상 64로 나누어 떨어지는 주소의 위치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64의 경계에 서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계를 왜 맞춰야 되냐? 이 경계는 캐시 라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캐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64바이트죠. 캐시 라인은 크기가 64바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64의 경계에 선다는 건 뭐죠? 그렇죠. 이 변수, 얼리어스로 선언된 이 변수 64, 그러니까 얼리어스 64로 지정된 이 변수는 무조건 캐시 라인의 시작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캐시 라인의 시작에 서요. 물론 int a 같은 경우는 int a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으니까 뭐 어느 캐시 라인에 속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int b 0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같은 캐시 라인에 있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 확률로 얘네 둘이 같은 캐시 라인에 있지 않게 됩니다. 즉 A가 이 끝에 60바이트부터 63바이트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면은 60, 61, 62, 63 이렇게 4바이트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캐시 라인에 0, 1, 2, 3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확률로 캐시 라인에 위치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A를 얼리어스 64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 앞에 A가 무조건 붙겠죠. 0, 1, 2, 3이 A가 될 겁니다.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붙든 이렇게 붙든 하겠죠. 이 안에 뭐가 있으면. 근데 이렇게 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 라인을 다르게 쓴다라는 거는 곧 인덱스 비트가 캐시의 메모리에서의 인덱스 비트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캐시 라인 그 밖에 넘어가면 이제 비트 6개가 아니라 7번째 비트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니까 이런 식으로 16분의 1 확률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얼리어스를 쓰면 이제 캐시 라인에 무조건 64바이트 지점에 서기 때문에, 경계에 서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 지점에 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캐시 라인도 결국 64바이트 단위로 쪼개져 있고, 그게 이제 64개 있는 게 메모리 프레임이거든요. 페이지나 메모리,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그 물리 메모리 프레임으로 가상 메모리 페이지가 올라와야만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64바이트 캐시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쨌든
변수 두 개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변수 두 개를 붙여 놓을 수도 있거든요. 얼리어스로 하면은 변수 두 개를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구주체가 있습니다. 스트럭트 스트럭트 뭐가 있고 여기서 int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ead용 변수예요. 하나는 read용 변수고 하나는 write용 변수입니다. 즉 이 변수는 쓰기만 할 거고 이 변수는 읽기만 할 거예요. 거기서 이 구조체 하나가 지금 이제 8바이트니까 캐시 라인에 들어가 있겠죠. 웬만하면은 캐시 라인에 웬만하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에 캐시 라인 하나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캐시 라인 하나를 두 개의 스레드가 멀티 스레딩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스레드는 read만 진행을 합니다. 계속 이 캐시 라인을 가져다가 코어 L1에 붙여놓고 계속 읽기만 해요. 또 하나는 write만 진행을 합니다. 즉 A 스레드, B 스레드가 있는데 하나는 read만 합니다. 하나는 write만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 자 A가 읽으려고 캐시 라인을 가져왔어요. L1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B가 얘를 읽어다가 써버립니다. 쓴다라는 건 값을 변경하는 거죠. write의 값을 하나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A에 있는 둘 다 지금 똑같은 캐시 라인이죠. 지금 이 캐시 라인을 똑같이 둘 다 들고 있습니다. L1에. 근데 B가 접근해서 write 변수의 값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이 캐시 라인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효화 처리됩니다. B가 값을 바꾸고 야 이거 내가 값 바꿨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애들은 너희 다 이거 다 옛날 거야. 사용하지 마. 동기화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면은 캐시 라인을 멀티 스레드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의 캐시 라인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다 읽고 쓸 거예요. 쓰려고 다 캐시 라인에 올려놨어요. 근데 값을 바꿔버린 겁니다. 값을 바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채로 지금 A한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L1 캐시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B가 L1 캐시에 B가 가지고 있는 캐시에서 값을 바꿨어도 하나의 구주체 write 값을 바꿨어도 A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바꾸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코어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있는 코어 있으면은 이거 무효화 처리해. 이거 더 이상 사용 못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바꿨어. 이러면 이제 A는 읽기 전에 이제 이게 무효화 처리됐으니까 읽으려고 봤더니 이게 무효화 비트가 0인 거예요. 무효화 된 거죠. 그러면 아이 뭐야 이거 무효화 된 거네 하고 L2, L3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지금 이거 있는 사람 이제 야 이거 있는 사람 좀 내려줘봐. 왜냐 B가 무효화를 거치고 B가 가지고 있는 게 유효한 캐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와봐. 나 좀 쓰게 하면은 B는 이제 그제서야 L2, L3까지 내려줍니다. L3는 공용 캐시예요. 즉 L3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A는 여기 접근해서 읽어서 L2, L1 해가지고 read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B가 또 썼어요. 그럼 기껏 A는 또 가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되죠? 그쵸? 다 무효화 처리되죠. 그럼 또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는 또 요청하고 내려와서 가져오고 또 요청하고 내려와서 가져오고 이게 지금 A는 read만 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A도 write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미치는 겁니다. 둘 다 그냥 한 번 쓸 때마다 무효화 처리하고 한 번 쓸 때마다 무효화 처리. 왜냐 A가 읽을 때는 무효화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읽는 거는 단순히 읽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효화를 날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둘 다 쓴다고 볼게요. 둘 다 쓴다고 보면은 B도 쓴 다음에 무효화, A도 쓴 다음에 무효화. 즉 한 번씩 작업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스레드에 오래 붙어 있거나 누가 더 코어에 오래 붙어 있어가지고 몇 번씩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쓰는 순간 무효화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애가 쓰려고 하는 순간은 무조건 캐시 미스가 나는 즉 서로 계속 캐시 미스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둘 다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놈은 리드만 해요. 계속 읽어드려요. 얘만 계속 읽을 거예요. 근데 B가 바꾸는 것 때문에 읽는 작업만 하는데도 무효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얼라이너스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구조체 앞에다가 그 안에 변수에다가 64를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구조체 하나가 쪼개지게 됩니다. 왜냐? int a가 64에 붙었기 때문에 이 구조체는 시작점이 무조건 경계면은 64예요.
경계면이 64여서 A가 64부터 그냥 여기 잡는 겁니다. 64까지. 이게 A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read입니다. read 캐시 라인이고요. 그 다음 캐시 라인에 이제 write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write하고 read하고 떼놓으면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왜냐? A는 read만 하기 때문에 이 캐시 라인을 자기 안에 두고 계속 read만 하다가 컨텍스트 스위칭 되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리고 다시 코어에 붙게 되면은 이제 read를 한번 올리고, 그때는 캐시 미스겠죠. 왜냐? 컨텍스트 스위칭 됐으니까. 근데 그 뒤부터는 계속 read만 할 수 있는 거예요. write도 똑같아요. 뭐 write의 성능이 올라가지는 않죠. write는 똑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write도 이제 얘만 가지고 write 하기 때문에 read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write의 성능은 그대로지만 read 작업의 성능은 올라간다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떨어뜨려 놓을 때도 이제 얼라이너스를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시 히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은 지역성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캐시 라인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read와 write를 지금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이런 성능 향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게 복잡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 변수가 정말 읽히기만 하는 변수인지 읽히기 전에 쓰여야 뭔가를 읽을 텐데, 그럼 얘는 떨어뜨려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붙여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등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얼라이너스를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캐시 미스가 일어나는 거를 감안해서라도 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그 지역성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같이 몰아두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지역성이고요. 해가지고 이제 얘를 붙여놓을 상황에서는 구조체를, 예를 들어 구조체 하나가 60바이트 구조체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꽤 높은 확률로 하나의 캐시 라인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얘 크기가 60바이트입니다. 60바이트라는 건 뭐죠? 그렇죠. 이 안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구조체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는 구조체 패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구조체 패딩은 구조체 안의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멤버의 배수로 구조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즉, 얘가 만약에 안에 8이 있었다면은 구조체의 크기는 무조건 8의 배수로 떨어져요. 근데 60은 뭐예요? 8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 안에 8의 배수는 없는 겁니다. 8 사이즈를 가진 더블이나 롱롱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60은 결국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가 가장 큰 멤버 변수고, 그러니까 인트나 뭐 플롯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얘의 배수로 지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이 들어오면은 꽤 높은 확률로 캐시 라인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얘를 선언할 때 얼라이너즈 64를 붙여주면은 얘가 그냥 64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64 경계에 세운 다음에 얘부터 그냥 쭉 64 경계에서부터 60바이트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그냥 캐시 라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선언할 때 64를 하는 것과 구조체 여기서 얼라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64바이트짜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60바이트짜리 이렇게 하면은 얘는 무조건 캐시라인 하나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안에서 읽고 쓰기가 막 진행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얘가 64바이트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60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캐시라인 안에 무조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라인 하나로 모든 구조체의 멤버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굉장히 캐시 히트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찾으러 갔을 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60바이트면은 4바이트만 뒤로 밀려도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바이트,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만 뒤로 밀려도 쪼개지는 거예요. 구조체 하나를 읽어오려고 할 때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얘를 64로 하게 되면서, 크기가 64로 맞추게 되면서 이제 64 경계에 서게 되고, 얘는 그 구조체는 무조건 캐시라인 하나에 들어있게 돼서 히트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캐시 히트와 미스 관점에서 얼라이너스를 봤을 때 지역성을 도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는데 얼라이너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작업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작업의 분리로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write는 write대로 read는 read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끔 캐시 라인을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다. 그때 사용할 수도 있다. 얼라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택에서 컴파일러가 얼라이너스를 어떻게 하냐? 왜냐? 이 스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1메가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택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걸 보면은 뭐 RSP 플러스 몇, EBP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RSP나 EBP, RBP의 주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실행 시점에 프로그램이 램에 붙었을 때 그때 주소가 정해지거든요. 가상 주소로. 그러니까 페이징 되는데, 다 그게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때 돼서야 주소가 붙게 되고, 그 주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결국 상대 주소로, RSP나 EBP의 상대 주소로 변수들을 어디에 넣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를 64 경계에 넣으려고 한다면은 특정 주소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 주소니까. 그럼 어떻게 얼라이너스를 진행을 해서 얘를 64 경계에 맞춰주냐라고 봤을 때,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RSP에서 항상 어떤 주소를 RSP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항상 RSP가 64 경계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64가 있으면은. 그럼 만약에 얼라이너스 64를 하게 되면은 항상 RSP의 시작을 64로 맞춰놓고 걔를 그냥 거기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64 경계에 맞추냐라고 하면은, 자, 64는 2의 7번째 비트가 2의 7승이 1이면은 64의 경계에 있는 거죠. 1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1, 32까지 하면은 이게 총 0부터 63의 값을 표현할 수 있고 64개잖아요. 여기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걸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날려요. 자, 그럼 얘가 다 1이면은 4개씩 자르면은 여기가 F가 되겠고요. 얘가 1100이니까 122니까 그냥 EF가 되겠네요. 자, 이 F를 AND 연산하는데 RSP 주소에다가 AND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SP AND 한 다음에 0x 이 F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RSP가 어떤 주소든 간에 NOT 연산했잖아요. 즉 EF는 1111 앞에 쭉 0000인데 여기 다 1111이고 뒤에 비트 6개만 0000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다 AND 연산을 해버리면 뒤에 6비트가 날아가겠죠. 뒤에 6비트가 날아가면은 RSP가 결국에 가지는 거는 64 경계에 있는 어떤 주소일 거고요. 64, 7번째 비트가 1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128도 64가 2개 들어가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RSP에서, 현재 RSP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전의 64의 경계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RSP는 가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경계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RSP가 현재 가진 주소는 얼라이너스 경계잖아요. 더 작아지는 겁니다. 왜냐? 스택 같은 경우에는 낮은 주소고 높은 주소인데, 결국 RSP, 스택 포인트의 그 스택 프레임의 가장 꼭대기를 가리키는 RSP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낮은 주소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해가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즉 푸시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푸시하면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RSP에다가 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RSP 값은 더 작아지겠죠. 왜냐 뒤에 6비트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더 값은 작아질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RSP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RSP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도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프레임에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 즉 값이 커지진 못합니다. 커지진 못하지만 위로는 올라갈 수 있죠. 왜냐 위는 내가 사용할 공간이거든. 공백이 조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얘를 64의 경계에 맞추려면은 RSP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소가 64의 경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64의 경계라면은 뒤에가 다 0이겠죠. 비트 6개가 다 0일 겁니다. 비트 6개가 무조건 0인데 그럴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연산을 통해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보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운 좋게 64의 경계에 있다면 그대로 위치에 있겠죠. 근데 64의 경계가 아니라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도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거를 하면은 뒤에 주소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값이 더 작아지는 거고, 어차피 RSP는 자기 스택 포인트를 위로 올려가면서 값을 줄여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주소가 줄어가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얻은 주소가 결국에는 그 64의 경계에 있는 거고요. 거기서 그 변수, 얼라이너스 된 변수를 그 경계에다가 그냥 시작 주소로 박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계를 맞추게 되는 거죠, 스택에서. 그래서 이렇게 얼라이너스 주소를 알아내고 경계값의 주소를 알아내는 형태로 스택에 이제 경계를 잡아서 세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 처음에 스택엔 공백이 없다고 했는데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공백 없이 어떻게 합니까? RSP가 딱 그 주소의 64의 경계에 서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얘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얼라이너스 하기 위해서 이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RSP 현재 주소가 뭐든지 간에 하위 6비트를 버리는 연산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end에 not 붙여가지고 뒤집은 다음에 그걸 붙여버리면 뒤에 하위 6비트는 다 날아가게 되고 더 작은 주소로 이동하겠지만 결국에 스택은 위로 올라가면서 낮아지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간은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직 아무 데이터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그냥 세워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쭉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변수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더 서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서브 한 다음에 또 플러스 해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스택에서 이제 얼라이너스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얼라이너드 말록도 똑같습니다. 얼라이너드 말록도 똑같은데 얘는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도 어쨌든 어떤 주소가 딱 픽스가 되잖아요. 자, 64 얼라이너드 말록 같은 경우는 인자를 2개를 받습니다. 얼라이너드 말록 같은 경우는 인자를 2개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우리가 말록 할 때 붙였던 사이즈예요. 얼만큼 할당 받을 거냐 바이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경계값입니다. 64 이게 n승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64를 넣게 되면은 얘가 64의 경계에 맞춰서 주소를 반환해줘요. 즉 반환받는 주소는 무조건 64로 나누어 떨어지는 주소들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주소들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맞추냐? 힙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록 하면은 빈 공간 그냥 내주잖아요. 빈 공간 할당해놓고 이거 사용할 거야 라고 표시해놓고 그대로 주소 반환해주는데, 얼라이너드 말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소를 하나를 찍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바이트를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이즈가 100바이트예요. 근데 이 100바이트가 무조건 시작 주소는 64의 경계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사이즈고 얘가 얼라이너드니까 64의 경계에 100바이트, 즉 이 100바이트 시작 주소는 무조건 64의 경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64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64의 경계 저희가 0, 64, 128이라고 할게요. 0, 64, 128. 지금 128도 어차피 64의 경계니까. 자, 근데 한 이쯤에 첫 주소가 잡혀서 이렇게 100바이트가 할당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64의 경계를 찾아갈 거냐입니다. 자, 스택에서 했듯이 줄여버리면 돼요. 줄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할당받은 주소가 여기가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공간이라면, 즉 힙 관리자가 여기서부터 100바이트를 할당을 했고 근데 이 앞에는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 겁니다. 즉 힙 관리자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을 땅 떼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바이트가 아니겠죠? 164바이트여야 됩니다. 왜냐? 163바이트죠. 왜냐? 자, 만약에 여기가 1바이트예요. 1바이트가 있는데 힙 관리자가 여기서부터 첫 주소, 그러니까 첫 주소를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자, 0, 64, 128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시작은 내가 매개 변수로 100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64의 경계를 해달라 라고 했을 때 힙 관리자는 처음에 얘의 사이즈를 164로 봅니다. 164로 봐요. 왜 164로 보냐? 163으로 봅니다. 정확히 163. 왜 163으로 보냐? 공간, 일단은 힙 관리자는 163의 3을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걸로 알고 163을 공간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찾죠. 자, 근데 이쯤부터 163이면은 여기가 100 하고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중간쯤. 자, 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 비어있네. 그럼 여기서 할당을 해야겠다라고 봤는데 이제 얼라인어드가 64죠.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이 주소가 얼마든 이 앞은 못 써요. 이 앞은 모릅니다. 누군가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힙 관리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할당해야겠다라고 본 건데 얼라인어드 말록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계가 64의 경계에 서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64의 경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이 더 들어가야죠.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냐? 우리가 아까 했던 계산선 있죠. 이거에 이거, 그 다음에 0f, 2f, 0x, 2f 이 연산을 주소에다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값이 작아졌습니다. 근데 얘는 값이 작아지도록 연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앞에 어떤 누군가가 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가면 덮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갔을 때 64의 경계가 여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예요. 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서 63만큼 더 해버립니다. 먼저 주소가 있으면은 더하기 0x 2 f가 f-1 여기도 -1입니다. 만약에 2x를 하게 되면은 내가 딱 고른 그 주소가 내가 처음 픽스 했던 그 주소가 64의 경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63을 해주는 겁니다. 63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고른 경계가 여기가 아닐 때는 63을 더해주면은 이제 여기 1바이트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딱 찍었을 때는 63을 하게 돼도 이 뒤로 안 가고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뒤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할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3을 더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63을 더했을 경우에 여기가 내가 여기를 찍으면은 그대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 64의 경계에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1바이트 뒤 그러니까 1바이트만 어긋난 거예요. 1바이트만 어긋난 위치에서 63을 더하게 되면 딱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경계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63을 빼주는 거 63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소에 63을 더한 다음에 63을 더하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63을 더했으니까 이게 1바이트입니다. 여기가 1바이트예요. 63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부터 또 63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부터 100바이트를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00바이트를 주면 돼요. 163을 할당받을 이유가 없겠네요. 163을 할당할 필요 없이 그냥 100바이트 찍어놓고 이 100바이트 중에서 이 주소만 구하면 되죠. 64의 경계에 있는 주소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찍어놓은 이 주소가 몇이든 간에 이 식을 가지고 뒤에 64바이트 경계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라이너드 말록은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간단하게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현재 제가 연산한 걸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얼라이너드 된 걸 빼고 A가 77입니다. A가 77인데 스택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스택은 이거, 그러니까 이 계산으로도 주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했죠.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계산만으로도 실제로 B의 값이 64의 경계에 서게 되는 겁니다. 1F면은 32니까 2F로 64의 경계에 서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택 같은 경우는 바로 릴리즈 64의 프로젝트 얘를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얘의 값이, 자, A가 현재 74D죠. 자, B가 64가 됐습니다. 즉 현재 A 값이 77이면은 더 앞에 있는 거잖아요. 더 큰 값인데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주소고 높은 주소라면은 RSP가 여기를 찍었는데 이 연산을 함으로써 RSP가 여기를 찍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함수에 뭐 이렇게 영역을 잡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은 공백이에요. 여긴 또 이제 RSP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콜스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콜스택들이 이렇게 있고 공백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맞추려면 공백 없이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이 연산을 통해서 경계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얘를 보면은 얼라이너스 64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연산 들어가죠. RBP로 먼저 하단 잡아 놓습니다. RBP로 하단 잡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 RBP로 하단 잡아 놓고, 그리고 RSP 0D0 208 서브해서 RSP 쭉 끌어올리죠. 자, 먼저 RBP의 값을 스택에다가, 자, 여기가 낮은 주소고 여기가 높은 주소입니다. 먼저 RSP가 위치한 곳에 RBP의 주소를 꼽아 넣습니다. 여기가 RBP예요. 그 다음에 한 칸 올라가겠죠. 그럼 현재 RSP는 여기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RSP 0D0이 208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RBP에서 RBP를 다시 RSP 플러스 40만큼, 즉 이 40이 64바이트거든요. 얘를 더하면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RSP 서브 0D0 한 위치고, 여기서 플러스 40한 위치죠. 내려온 거잖아요. 플러스면은. 그래서 플러스 40한 위치입니다. 플러스 40한 위치의 주소를, 이 주소를 RBP에다 넣는 겁니다. LEA, RBP에 옮겨놓으면 RBP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드 RBP가 가진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RBP가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메인 함수가 시작되기 전에 메인 함수를 호출한 함수의 밑단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소를 여기로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려서 여기다 백업을 해놓은 거예요. 백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RBP를 64바이트만큼 올려서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메인 함수의 RBP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보면은 AND 한 다음에 RBP에다가 FC0를 하잖아요. FC0면은 이게 몇이냐? 0000, 0000, C면은 12잖아요. 그러면 1248이니까 0011. 그 다음에 F면 쭉 1111이네요. 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비트 6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낫 연산한 거, EF 낫 연산한 거랑 똑같죠. 왜냐? F가 1111, 그 다음에 2잖아요. 11인데 이거 낫 연산한 거랑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AND 연산한 겁니다. AND 연산 RBP에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64바이트 더 작아지겠죠. 어떤 주소든 간에 64바이트 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C에다가 이제 64를 할당을 하고요. 근데 이 C의 주소가 뭔지 이제 주소를 틀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RBP를 RSP 올린 다음에 필요한 만큼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이제 메인 함수의 크기, 메인 함수의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RBP를 여기서부터 내린 다음에 이 주소에다가 AND 연산을 해버렸어요. 64바이트를 내린 다음에 AND 연산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64바이트를 왜 내렸는지. 어쨌든 이 주소가 64의 경계에 있지 않는데 64를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를 작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4의 경계에 맞춰가지고 RBP 값을 다시 세팅을 한 거죠. 그럼 RBP가 한 이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소 기호 이름 표시를 보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RBP 플러스 40, RBP 플러스 40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은 전혀 다른 주소입니다. 왜냐, 여기다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보면은, 자, 여기다가 RSP 한번 볼게요. 지금 R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주소가 지금 7F6F87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7F6이니까 7F6F87, 이게 메인 함수를 호출한 함수의 그 RBP였던 거예요. 더 낮은 주소잖아요. 7F6F87이면은 지금 7FF6이니까 훨씬 더 밑에죠. 코드 영역으로는 더 낮은 주소입니다. 낮은 주소에 이제 메인 함수에 낮은 주소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코드 영역인 거고, 코드 영역에 주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존의 메인 함수를 호출한 함수의 밑단 RBP였을 거고요. 그걸 일단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렸고 RSP에서 208을 더해버려요. RSP 이 주소에서 플러스 0x C 0x40이 뭐야? 0x0D0이죠. 0D0 하면은 FAB0라는 주소를 가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하면은 여기 16진수 표지 RSP 서버 더해버렸구나. 여기서 마이너스 0 0x0D0 하면은 이 주소가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마이너스 해야죠. 0x0D0 하면은 그쵸, F910이 됐어요. 지금 이제 얘는 쭉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낮은 주소로. 그래서 얘랑 RBP랑 RSP랑 거리를 벌리면서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자, 그리고 LEA RBP에다가 RSP 플러스 40의 주소를 할당을 해요. 여기다가 이 주소 플러스 0x40의 주소를 하면은 F950이 RBP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가 F950이 될 겁니다. RBP 레지스터에는 지금 아무 값도 없는데 F950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보면 F950 들어갔죠. 그리고 AND 연산 F950에다가 이걸 연산을 해버리면은, 현재 지금 얘가 주소거든요. 이게 지금 64로 떨어지는지 볼게요. RBP가 데시멀 값으로 이 값인데, 이게 64로 나눠 떨어지는지 보려면은
진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나누기 64 했을 때 1이 남잖아요. 1이 남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매번 바뀌어요. 매번 돌릴 때마다 바뀝니다. 왜냐? 64의 경계에 딱 설 수가 없으니까. 매번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주소에다가 그냥 이제 계산을 해버리면은 FC0 이 주소를 해버리면은 AND를 해버리면은 이제 RBP가 변할 건데 이 주소는 64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RBP가 AND 연산 했는데 F940 아까 이전에 몇이었지? 아까도 F940이었던 것 같아. 주소가 안 변했네. AND 연산. 이 주소를 AND 연산 해버리면은 RBP가 잡히고 거기서부터 얘 RBP 플러스 40. 얘를 그냥 64바이트를 RBP에 RSP 이 64바이트 주소를 더해버린 게 더한 다음에 얘를 해버리네. 남은 주소를 빼려고 더하는 과정이 들어가네요. RSP 아닌데? 그치. RBP 주소를 백업을 해놓고 RSP를 끌어올린 다음에 RSP가 몇이든 간에 64를 더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이 짜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A 플러스 0x2f 이걸 더해버립니다. 이걸 더해버려요. 왜냐면은 RS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이제 어떤 주소일 거 아니에요. 그 주소에다가 일단은 이걸 더한 다음에 RBP에 옮겨 놓습니다. 더한 다음에 RBP에 옮겨 놓고 그 다음에 RBP에다가 B는 AND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딱 지금 이거잖아요. RSP가 어떤 주소든 A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64를 먼저 더합니다. 이 값은 32면 또 바뀔 거예요. 20으로. 근데 32면 바뀔 텐데 여기다 더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더해서 옮겨놓고 RBP에 옮겨놓고 그 주소를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40만큼 더한 거를. 저는 이 값을 더한 거를 B에다 옮겨놓고 B를 그대로 날 연산해가지고 이걸 바꿨더니 그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자, 4D가 되죠. 자, 4D면은 그냥 로컬 77이죠. 아직까지는. 자, B가 124가 됩니다. 여기서 64를 더한 거예요. 그냥 124? 잠시만, EF가 47? 1111 47? 그거 40이었는데 64, 40인데 40을 더한 다음에 비트 5개를 40을 더한 건 64바이트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게 이 연산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 2, 4, 8, 16, 32 1, 2, 4, 8,
16, 32. 여기서 비트 6개를 이게 32, 64. 64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다 64를 할 거니까. 근데 하위 비트 6개를 그냥 날려버린 거죠. 0부터 63까지. 이걸 다 더하면 0부터 63이니까 이 비트가 1111 11인데 여기가 00이니까 제가 4개 나눴을 때 F고 12니까 2F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F 비트만큼 날린 건데 더한 값은 64를 더한 거네요. 64를 더해서 이게 어떤 값이든 간에 아닌데 64를 더해서 이게 어떤 값이든 간에 64의 경계보다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힙이랑 똑같은 방식이죠.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63 하위 6비트를 빼버림으로써 총 64를 뺀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 만큼 뺀 거죠. 그래서 64를 맞춘다. 64의 경계를 맞춘다. 이거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은 128 여기서 더했을 때는 64를 더하니까 130, 141에서 남은 하위 6비트를 빼버리니까 128이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128이 나와야 됩니다. 64의 경계에 설려면. 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41에서 이걸 하면은 128이 나오네요. 아, 그럼 스택도 힙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스택도 힙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 오케이. 예, 보면은 RSP 40 먼저 더해버립니다. 즉, RSP가 현재 어떤 주소든 간에 이 주소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상관없이, 맞네. 와, 이런 식으로 하네요. 얘 올려놓으면 어떤 주소가 되겠죠. 어떤 주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64랑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계산해보면은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떨어지면 운이 좋은 건데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자, 근데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더합니다. 더하면은 아까 플러스 10, 아까 15였잖아요. 최종 나머지가 15였는데 64를 더하면은 15보다, 그러니까 쭉 올려놓는다. 뺀 다음에 거기서부터 RSP 플러스 40을 해버리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주소에서 15가 더 컸으니까 15보다 더 뒤에, 즉 54, 49 정도 뒤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위 6비트가, 하위 비트 6개가 3, 4, 5, 6 하위 비트 6개가 총 49예요. 49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하는 순간 15가 아까 더 컸었고, 현재 지금 RSP가 있는 주소에서 40을 더했을 때는 15만큼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40이 아니라 64를 더했을 때 15만큼 더 초과가 된 거예요. 6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5였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연산을 그냥 AND 연산을 해버리니까 이 비트가 다 0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RBP는 64의 경계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의 경계에 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40바이트, 그러니까 64바이트를 할당을 해서 이걸 넣게 되는 거죠. 1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서 넣게 되는 겁니다. RBP. 이건 경계잖아요. RBP가 지금 현재 경계에 서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64바이트를 떼도 뭐죠? 64바이트 밑으로 내려가도 뭐죠? 그렇죠. 64의 경계죠. 그래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RBP 플러스 4 합니다. 그럼 얘는 쭉 밑으로 내려서 64의 경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RBP 현재도 64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플러스 4바이트 한 지점부터 디워드 4바이트를 이용을 해서 77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을 읽어와서 EAX의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만큼 읽어와서 EAX에 담습니다. EAX는 32비트 레지스터죠. 값을 담는 데 사용을 하고요. RAX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4바이트 값이니까. 그리고 add를 하죠. 40 값을 add를 한 다음에 EAX에 add를 한 다음에 그 EAX를 RBP에다 담네요. 즉 B의 주소는 RBP 64바이트 경계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캐시 라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캐시 라인에 여기가 B인 거고요. 이게 캐시 라인의 시작 64의 경계니까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위치한 거고요.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C 같은 경우는 40바이트니까 64바이트 바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캐시 라인의 맨 앞쪽에 C가 이렇게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캐시 라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64의 경계에 맞췄기 때문에. 즉 얘가 RBP가 C를 처음에 넣을 때 얘는 그냥 아예 다른 캐시 라인에 밀어 넣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캐시 라인 넣는 건 64로 했으니까 64의 경계에 밀어 넣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캐시 라인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덱스만 다르기 때문에 태그 값은 똑같고 인덱스만 다르고 오프셋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그냥 인덱스만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되는, 인덱스 차이는 몇이다? 1이죠. 그냥 1입니다. 인덱스 차이는 1이에요. 얘 주소랑, 그러니까 이 주소랑 지금 현재 얘가 있는 주소랑 여기는 128입니다. 128입니다. 이렇게 얘가 64라고 하면은 여기는 128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덱스 1차이잖아요. 왜냐, 얘가 64면은 7번째 비트가 1일 거고 그 다음엔 0일 텐데,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덱스로 잘라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죠. 그래서 인덱스 1, 인덱스 2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캐시 라인에 위치해 있다. 캐시 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하고 여기서 또 한번 연산하죠. 이 연산 FD0, FC0를 했죠. 여기선 FC0가 1111, 그 다음에 FC면 11, 001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낮 연산을 한 거고, 저는 FT 12D면은 ABC D13 1111 1 0이네요. 이 값이 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지? 10이구나.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하위 비트 32. 그럼 얘까지 1이어야 되는데 64니까 얘까지 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0011 312. 그러면 얘가 F고 1, 2니까 3F가 돼야 되네요. 얘가 3F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 결과가 맞게 나오나? 결국에 그 차이가, 그러니까 EF로 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는 3F가 맞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6번째 비트가 0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운 좋게. 근데 만약에 이 차이가 컸다면은 6번째 비트가 1일 만큼의 차이가, 즉 32만큼의 차이가 났다면은 EF 했을 때는 에러가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77에서 64를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127이에요. 127에서 EF를 하면 이거는 값 제대로 안 나오죠. 그쵸. 144라는 게 나오잖아요. 144는 128에 64, 128, 그 다음에 128에 64면은 88, 19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값이 나왔죠. 근데 여기가 3F라면은 제대로 나오죠. 그 6번째 비트 역시 1로 될 테니까 128로 나오죠. 이건 제가 잘못했던 거고요. 원래 3F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캐시 라인하고 얼라이너스 그리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스택과 힙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택과 힙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 64비트를 그러니까 얼라이너스 하려고 하는 그 크기만큼 더해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남은 그 비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남은 값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64 경계값만큼 AND 연산을 해주면은, 경계값만큼 0으로 바꾼 다음에 그 비트를 0으로 바꾼 다음에 AND 연산을 해주면은 그 뒤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경계값들을 알 수가, 경계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택과 힙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패딩과 구조체 패딩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캐시 라인 안에서의 구조체나 변수를 읽어드릴 때 변수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변수의 패딩은 자기 자신의 크기에 맞춰서 세웁니다. 자기 자신의 크기가 뭐냐? 결국 1, 2, 4, 8의 경계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조체 안에서, 변수에 우리가 패딩을 볼 수 있는 건 구조체죠. 구조체 안에서 인트가 있어요. 인트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만약에 패딩 없이 쓰면은 얘 크기는 몇이죠? 그래서 12바이트가 되죠. 패딩 없이 서면은 12바이트가 되면은 인트는 자기 경계에 섰어요. 자기 경계에 서고 4바이트 경계에 선 다음에 얘를 0으로 바라보고 오프셋으로 읽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0 플러스 인트 0, 그러니까 스트럭트의 시작 주소가 곧 인트의 시작 주소잖아요. 여기서부터 인트만큼 더하면은 더블이 나오니까 읽을 땐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얘가 지금 더블이 8의 경계에 서지 않았거든요. 얘가 지금 4 한 다음에 4의 경계에 서 있어요. 그럼 이 더블은 읽을 때 쪼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체 지금 크기가 12바이트잖아요. 근데 한 56 정도, 56 위치에, 그러니까 0에서 63까지 있는데 캐시 라인에 56바이트에 위치했어요. 자, 그럼 인트는 56부터 59죠. 그리고 얘가 60부터 64까지 서야 되는데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맞잖아요. 아니죠. 68이니까 얘가 64, 52인데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56에 섰어요. 그냥 56에 서면은 크기가 다르면은 하나의 캐시 라인 안에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크기가 넘어가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더블이 그냥 생뚱맞게 서 있는 게 자기 경계가 아니라 4바이트 경계에 서 있어요. 얘가 시작점이 14바이트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8바이트와 4바이트의 배수가 공배수에 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4바이트의 배수에만 서 있는 거예요. 얘가 12바이트의 배수, 12바이트에 서 있다고 할게요. 12바이트에 서 있는 거예요. 12부터 8이니까 19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읽을 때 얘가 쪼개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12바이트 경계에 서 있으면은 60에 서 있다고 할게요. 그럼 애초에 60에 설 일이 없는 변수인데 60바이트에 위치하면 안 되는데 얘 60부터 67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블 변수 하나 있는데 60부터 63까지, 즉 4바이트 읽은 다음에 다시 0부터 1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이렇게 변수 하나를 읽는데 두 개의 캐시 라인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즉 변수의 패딩은 각 변수가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변수의 패딩입니다. 즉 변수의 패딩은 변수 기준으로 내가 내 크기의 배수에 맞게 서기 위해서 패딩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캐릭터가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블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캐릭터 입장에서의 패딩이 아니라, 캐릭터는 1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어디든 설 수 있어요. 홀수든 짝수든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짝수에 세우겠죠. 4의 경계에 세우기 때문에 짝수에 세울 겁니다. 홀수에 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은 짝수에 세울 겁니다. 짝수에 세우면은 얘가 1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1이죠. 1이 있으면은 그 다음은 2일 거예요. 그렇죠? 2부터 서게 되는데 그게 8의 경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항상 보는 겁니다. 얘가 0이라고, 구조체의 시작이 항상 0이라고 왔을 때 얘는 0부터 1인 거예요. 그러면은
2에 서면 안 되는 거니까 2에 서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7을 해서 7바이트를 해가지고 플러스 7바이트를 해서 8의 경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더블이나 롱롱 같은 경우는 0, 8, 16, 24, 32의 경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32의 이제 값, 즉 자신의 크기의 배수에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앞에 있으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7을 한 다음에 더블이 서는 거죠. 왜냐, 이건 더블을 위해서 더블 자기 자신이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내 배수가 아닌 크기의 경계에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변수 하나 읽으려고 할 때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변수의 패딩 규칙입니다. 모든 변수는 이 패딩 규칙을 가져요. 모든 변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구조체인 거고요. 왜냐, 구조체는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원래는 알아서 할 일을 이걸 묶어놔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 뒤에 더블 붙으면 바로 9바이트 돼버리잖아요. 근데 9바이트 돼버리는 거는 더블이 2바이트의 경계에 섰기 때문에 2, 3, 4, 5, 6, 7, 8, 9바이트가 되고 9바이트에 그러니까 총 9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경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변수 하나 읽을 때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체가 캐시라인의 끝단에 있어가지고 변수 하나를 읽는데 그러니까 구조체 하나를 읽는데 캐릭터 나뉘고 더블 나뉠 수 있어요. 이 캐릭터가 63바이트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캐시라인 끝단에 섰기 때문에 더블은 온전히 0부터 7까지 그 다음 캐시라인에 0부터 7까지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건 오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캐시라인 끝에 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블이 이 63, 만약 얘가 62고 더블이 63에 섰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구조체를 읽는데 어쨌든 캐시라인 2개가 필요한 건 맞지만 더블 하나 읽는데도 캐시라인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패딩을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캐릭터가 62에 섰어요. 그러면은 더블은 뭐예요? 그렇죠. 88이 64니까 결국 캐릭터가 여기 62에 위치하게 됐다면 여기다 플러스 7바이트를 한 다음에 플러스 7바이트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다 그냥 7바이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블이 섰기 때문에 총 구조체의 크기는 16바이트가 되고 16바이트가 되면은 16바이트 경계의 구조체가 섰겠죠. 그럼 62에 설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16바이트 경계에 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 패딩과 변수의 패딩을 맞춰가는 거예요. 패딩을 맞추는 이유는 뭐다? 변수의 패딩 같은 경우에는 변수 하나를 읽는데 캐시라인 2개, 구조체 안에서도 구조체가 끝단에 위치해서 구조체 하나를 읽는데 캐시라인 2개를 쓰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해요. 하지만 구조체 안에서도 변수 하나를 읽는데 캐시라인 2개를 쓰는 건 막자는 거죠. 그래서 더블이 다른 캐시라인에 위치하더라도 더블 하나를 온전히 캐시라인 하나에서 읽자라는 게 패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